그러면 오후에 신문하기로 예정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유민봉 씨. 유민봉 씨, 네. 네네. 네. 지금 하시는 일과 재직하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예,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는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서서입니까?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유민봉. 피청구인 쪽 대리인께서는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이중환 변호사가 신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시겠습니까?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0분요. 예. 네. 그러면 소추 사유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가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신문 시작하시죠. 예. 정인은 1980년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1년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해 왔죠. 예, 맞습니다. 이항 생략하겠습니다. 정인은 2013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으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제6호로 제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위 책자에 관련된 자료들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하여 국무조정실로 보내고 국무조정실에서 그 책자 발행했죠. 네, 맞습니다. 207쪽 및 208쪽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11번은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제목으로 하고 있고 그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을 소제목으로 하여서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등 통하여 문화 분야 단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고 재정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업 안정성을 부여하여 건강한 문화 예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죠. 네, 국정과제 번호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런 꼭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16번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이라는 제목이고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소제목으로 하여 전 국민 스포츠 체력 인정제 도입 및 문화 법인형 공공 스포츠 클럽 설립이라는 내용이죠. 네네. 국정기획수석의 주요 담당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정 철학과 국정 목표를 전 공무원하고 공유하고 국정 과제의 기획 그리고 집행을 총괄 조정하는 것이 주 임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국무회의와 수석회의를 주관하면서 관련된 연설문을 작성하고 국정과제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격주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속칭 대수비를
격주로 국무회의, 즉 국무총리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 참석하고 기재부 예산안 보고 등 장관 수석들의 대통령에 대한 현안 보고 때 필요한 경위 배석하는 등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여왔죠. 네네. 국무회의와 수석회의가 격주로 열리니까 실제로는 이제 매주가 되는데 해외 순방이라든지 등등을 빼고는 모두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6항입니다. 또한 정의는 국정 현안 및 국정 과제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과 통화를 한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의는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차관 회의에서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고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각 부처에 배부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이 긴밀히 협의하여 국무회의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을 미리 정하여 국무회의에 올리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네네. 그 주관 수석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주관 수석실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서 그런 안건을 최종 결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8항입니다. 정의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도중 즉석에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안은 법령 시행일이 임박한 경우 등으로 지극히 예외적이고 실제 건수도 몇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9항입니다. 정의는 위와 같은 국무회의 안건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비공식 인물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10항입니다. 정의는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하여는 차관회의 및 담당 수석들 간의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고 관계 부처나 수석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예, 부연 설명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제가 본 걸 비유한다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정의는 국무회의 심의는 전체 국무위원들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므로 외부인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네, 이미 국무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차관회의에서 관계된 모든 부처 간에 의견이 조율되어서 통과된다는 것을 이미 비서실과 내각과 조율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찬반이 투표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의는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건을 검토하면 국무회의 의결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이 관여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법령 통과된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법령을 다 분석해 보면은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13항입니다. 정의는 정인이 국정기획수석으로 근무하였던 2013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국무회의에 관여했다는 적이 없었다고 알고 있죠. 예,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여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의는 청와대의 국무회의 시스템이 정인이 근무할 때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인이 국무회의에 외부인의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시스템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했던 비서관은 제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속성도 유지되었었습니다. 정인이 국정기획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및 말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네. 정인이 준비한 주요 연설문은 신년기자회견문, 3.1절 및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시정연설문이었고 말씀 자료는 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 회의, 그리고 부처 업무보고에서의 모두 및 마무리 말씀 부분이었죠. 예, 국무회의하고 수석회의 말씀 자료는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주관해서 초안을 만들었고
부처 업무 보고 시 이 말씀 자료는 해당 수석실과 부처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검토해서 연설기록 비서관실로 넘겼습니다. 16항입니다. 정의는 연설문과 말씀 자료에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야 하므로 해당 수석실의 자료를 제공받아 정인이 담당하는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실에서 종합하여 초안을 만든 사실을 알고 있죠. 네네. 정의는 4대 주요 연설문인 신년기자회견문, 3.1절 및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시정연설문의 경우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 독해를 거쳐 수정, 재수정한 연설문을 연설비서관실에 전달하고 연설비서관실에서 윤문 및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제1부속비서관실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고 있죠. 네, 독회할 때 수석뿐만 아니라 연설기록비서관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 수정한 것을 연설기록비서관실로 넘겼습니다. 18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항입니다. 정인의 국정기획수석실에서는 모든 수석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말씀 자료 초안을 만들어 비서실장에게는 보고만 하고 수석회의의 독해를 거치지 않은 채 연설비서관실에 보냈으며 다시 연설비서관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제1부속비서관실로 보냈죠. 네. 이건 이제 대통령 말씀 자료 건이고 20항입니다. 정의는 개별 부처가 주관하는 대통령 참석 행사의 경우 해당 수석실, 즉 경찰의 날 행사의 경우 정무수석실에서 주로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절차는 방금 말한 절차와 동일하다는 사실 알고 있죠. 각 수석실에서 초안을 만들어도 연설기록 비서관실로 넘어가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제 만약 경찰의 날이다 하면은 경찰청과 정무수석실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연설기록 비서관실에 넘겨서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수정 보완되어 가지고 제1부속 비서관실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항입니다. 정의는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주관한 연설문의 경우 국정기획수석실의 연설문 초안이 연설비서관실의 수정 보완을 거쳐 대통령께서 직접 수정하여 발표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늘 그래 왔습니다. 정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3, 4월경 각 부처 업무 보고 시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는 각 부처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 및 국정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부처와 수석실에서 준비한 자료와 대통령의 실제 말씀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2013년 4월 정도에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국정 철학이나 국정 목표, 국정 과제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실에서도 당시 국정기획수석실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검토해서 수정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많은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첫 해입니다. 정의는 이와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13년 3, 4월경부터 몇 달 동안 기간에도 수석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말씀 자료 초안과 대통령의 최종 발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국무회의와 수석회의 말씀 자료를 만들 때 예상 분량보다 좀 더 많은 꼭지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대통령께서 결심하셔가지고 모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일부 부분이 이제 분량을 줄여서 축소되는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모두 말씀이 나왔죠. 24항입니다. 정의는 차관회의 등에서 미리 조율된 정책의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설비서관실이나 제1부속비서관실에서 정인의 국정기획수석실 또는 직접 해당 수석실에 사전에 연락을 하여 의견을 구한 다음 수정 또는 정책을 변경하여 온 사실을 알고 있죠.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나 수석회의 말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제1부속비서관실이나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국정기획수석실 또는 해당 수석실에 이런 정책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견이 조율이 됩니다. 연설 말씀 자료는 그렇고요. 이제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자료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올 때는 이미 그런 모든 부처 또는 수석실 간의 의견은 조율이 마친 다음에 국무회의 자료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로 올라오기 전에 연설기록 비서관이나 제1부속비서관실에서 국무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정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 자료의 경우에 한해서 그런 정책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도 담당 수석실과 국정기획수석실과 사전 조율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4실입니다. 정의는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치적 현안이 문제되는 즉 정무적 성격의 사안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변경에는 해당 수석실과 이제 조율이 이루어지고 그런 조율이 좀 없이 말씀 자료가 바뀌는 경우는 이제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었습니다. 정의는 2013년 10월 하순경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전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사건 발생 후 언론 기사를 보고 당시를 기억한 결과 정호성과 그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죠. 그렇습니다. 당시 정의는 정호성 비서관에게 대통령 주최 수석 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가 연달아 개최되지 않아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죠. 네. 정인이 이와 같이 국무회의 개최에 동의한 이유는 보통 일주일 전부터는 순방 준비 때문에 행사나 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당시는 몇 주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고 출입 기자들도 대통령 메시지의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정인이 정호성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죠. 네, 그때 당시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봤는데요. 국무회의는 월요일에 정해져 있습니다. 격주로. 그러면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그 다음 국무회의가 있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료와 심의 안건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주에 국무회의를 하시기 힘들겠다. 해외 순방 준비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러다가 일요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국무회의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의견을 정호성 비서관이 저한테 의견을 구했고 앞서의 질문에서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몇 주간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죠. 저희는 2013년 10월 31일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대통령께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사실 알고 있죠. 그때 말씀에 어떤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즈음에서 그런 댓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최서원 그러니까 개명전 최순실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알지를 못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이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급히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준비하였고 관련 장관 수석들과 안건을 신속히 준비한 거죠. 출국 전 국무회의 때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연설문과 말씀 자료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내용을 첨삭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제1부속비서관실로 연설문 등의 초안이 전달된 이후 대통령이 다른 경로로 얻은 정보를 반영하여 연설문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정인의 견해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정의는 국무회의 및 수석회의 말씀 자료에는 매주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안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므로 국무회의나 수석회의 1, 2일 전까지 작성된 각 수석실의 초안이 대폭 수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죠. 대폭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전까지 그런 현안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연설문 초안을 언제 연설비서관실이나 제1부속비서관실에 보냈습니까? 국무회의가 월요일, 수석회의가 화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각 수석실에서 다음 회의에 수석실별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을 초안을 한 목요일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밤, 금요일 그 작업을 하고 특별한 현안이 없을 때는 금요일 밤에 넘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주말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면은 일요일까지 작업을 해서 넘기니까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연설 기록하고 제1부속비서관실로 가게 됩니다. 그런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무회의나 수석회의 1, 2일 전, 하루나 이틀 전에 그걸 보낸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요일에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시간이라면 뭐 초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그건 좀 불가능하겠네요. 예, 저 앞서 뭐 계속 말씀 드렸지만은 초안을 대폭 수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내용을 특히 바꾼다는 것은 또 관계 수석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정무적 표현 이런 것들이 수정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의는 격주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속칭 대수비를 격주로 국무회의, 즉 국무총리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 참석하고 기재부 예산안 보고 등 장관 수석들의 대통령에 대한 현안 보고 때 필요한 경위 배석하는 등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여왔죠. 네네. 국무회의와 수석회의가 격주로 열리니까 실제로는 이제 매주가 되는데 해외 순방이라든지 등등을 빼고는 모두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6항입니다. 또한 정의는 국정 현안 및 국정 과제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과 통화를 한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의는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차관 회의에서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고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각 부처에 배부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이 긴밀히 협의하여 국무회의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을 미리 정하여 국무회의에 올리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네네. 그 주관 수석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주관 수석실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서 그런 안건을 최종 결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8항입니다. 정의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도중 즉석에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안은 법령 시행일이 임박한 경우 등으로 지극히 예외적이고 실제 건수도 몇 건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중환 변호사가 신문하고 네.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시겠습니까?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0분요. 예. 네. 그러면 소추 사유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가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질문 시작하시죠. 예. 정의는 1980년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1년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해 왔죠. 예, 맞습니다. 2학년 생략하겠습니다. 정의는 2013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으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제6호로 제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책자에 관련된 자료들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하여 국무조정실로 보내고 국무조정실에서 그 책자 발행했죠. 네, 맞습니다. 207쪽 및 208쪽 지시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11번은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제목으로 하고 있고 그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을 소제목. 그러면 오후에 신문하기로 예정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유민봉 씨. 유민봉 씨, 예. 네. 지금 하시는 일과 재직하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예,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는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서서합니까?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유민봉. 피청구인 쪽 대리인께서는 어느 분이십니까? 목으로 하여서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등 통하여 문화 분야 단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고 재정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업 안정성을 부여하여 건강한 문화 예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죠. 네, 국정과제 번호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런 꼭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 게시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16번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이라는 제목이고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소제목으로 하여 전 국민 스포츠 체력 인정제 도입 및 문화법인형 공공 스포츠 클럽 설립이라는 내용이죠. 네. 국정기획수석의 주요 담당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정 철학과 국정 목표를 전 공무원하고 공유하고 국정 과제의 기획 그리고 집행을 총괄 조정하는 것이 주 임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국무회의와 수석회의를 주관하면서 관련된 연설문을 작성하고 국정과제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는 위와 같은 국무회의 안건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비공식 인물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방입니다. 정의는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하여는 차관회의 및 담당 수석들 간의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고 관계 부처나 수석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부연 설명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제가 본 걸 비유한다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정의는 국무회의 심의는 전체 국무위원들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므로 외부인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네, 이미 국무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차관 회의에서 관계된 모든 부처 간에 의견이 조율되어서 통과된다는 것을 이미 비서실과 내각과 조율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찬반이 그 투표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의는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건을 검토하면 국무회의 의결에 외부인이 영향력을